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갭 투자 상황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갭 투자가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리스크가 예전보다 점점 커지고 있기는 합니다. 전세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집값의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대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난 부동산 폭등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소득은 또 크게 늘지 않고 가계부채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똑똑해진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부동산 폭등기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그리고 영끌족 등등 부동산 학습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이제 쉽게 휩쓸려 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체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용어 정리와 함께 이 채널의 정체성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갭투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만약에 갭투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버리면 정확한 시선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부동산 하락이라는 편향된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언론이나 부동산 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갭투자라고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폭등론, 폭락론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정확한 시선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채널입니다. 물론 불합리한 부동산 마케팅을 통한 어떤 왜곡, 시장 왜곡으로 또 인해서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세력들은 제가 분명하게 싫어하고 거기에 당하는 불인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은 아마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2023년 5월 17일 기사입니다. 전국 아파트 급매 거래 끝났다. 부동산 시장 잠잠. 이 기사를 보고 해석하시는 방향은 크게 두 개로 갈립니다. 한쪽은 아파트 급매 거래 끝났다에 방점을 찍고 해석을 합니다. 급매가 끝났다고? 그럼 이제 집값 오르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부동산 시장 잠잠에 방점을 찍고 해석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잠잠해졌으니 데드캣 바운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뭐가 맞다 틀리다를 논할 거는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일 뿐이고 정답은 10년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4월달 아파트 거래 중에 신고가도 있고 그 중에 또 신저가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월에 비해서 신고가나 신저가의 거래 건수와 거래 비중 모두 줄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급매 거래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신고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뚫고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가 나타났다라고 예시를 든 곳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두산 위브 전용 131제곱미터, 그리고 또 분당의 양지마을 전용 193제곱미터, 또 창원시 성산구 롯데 1단지 전용 면적 141제곱미터 이렇게 예시를 일단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신고가 예시를 든 곳의 공통점 여러분은 단번에 찾으실 수 있을까요? 3, 2, 1 성수동 두산 이브는 48평, 분당 양지마을은 69평, 창원시 롯데 1단지는 45평입니다. 모두 대형 평수입니다. 소형 평수와 대형 평수는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작고 거래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지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실거래가의 신봉자가 돼버릴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소형 평형이나 대형 평수가 나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성수동 두산이브 48평 상황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57세대고 소형 단지이고 또 2006년 아파트입니다. 2호선 성수역까지는 직선거리로는 700m이고 또 7호선, 2호선 이렇게 환승 구간인 건대 입구역까지는 직선거리로 900m입니다. 어느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이번에 거래가 된, 그러니까 최고가를 찍었다는 해당 매물의 평형대를 보면 직전 거래가가 2017년도에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몇 년 만에 지금 거래가 된 겁니다. 대략 한 만으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6년 만에 처음 거래가 된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상승론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면, 부동산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최고가로 막 거래가 된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라는 주장을 또 하기 위해서 그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써먹기에 딱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판단은 각자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을 잠깐 훑어본다면 지난 2021년 부동산 폭등의 정점 기간이 있었고 2022년 말부터 2021년 1월까지 폭등기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또 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인지 아니면 이 밑에 지하실이 더 파져 있는지 그거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 초 급급매가 부동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거래가 됐고 그 이후에 반등세가 살짝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구간에서 각 아파트 단지별 그리고 지역별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난 최저가 금액이면 매수를 하겠다는 대기 수요도 분명히 있고 지금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에는 내가 추격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간 서울에서 갭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어디일까? 지난 6개월이라면 2020년 말부터 현재 5월까지의 기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그래프도 꼭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등 서울의 송파구, 2등 강동구, 3등 노원구 요 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이것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세 곳의 아파트 가격 변화만 봐도 서울 전체의 부동산 변화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이곳들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수시로 업로드하고 있기는 합니다. 역시나 갭투자에도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가 지난 6개월간 1, 2, 3등을 했습니다. 송파구를 보면 지난 6개월간 거래량의 12.4%가 갭투자였고 강동구 역시나 12.4%가 갭투자, 노원구는 12%가 갭투자입니다. 전체 거래량에서 갭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특이점은 뭐 서울의 중구 여기에 갭투자 비율이 17%로 가장 높긴 했는데 여기는 또 이유가 있긴 합니다. 중구 이거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신당동 쪽에서 몇 개가 그냥 갭투자가 거래됐습니다. 중구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물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보다는 그냥 여기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구로구입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간의 갭투자 내용을 지금 보신 거고 그러면 좀 더 압축해서 3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갭투자 내용은 어떻게 될까? 1위는 강동구 8%, 2위 송파구 6.5%, 노원구 6% 이렇게 순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 2, 3등은 변화가 없지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강동구가 송파구를 제치고 지난 3개월 동안은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갭투자 비율도 또 많이 줄었습니다. 강동구의 갭투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부분은 현대 웰하임 8평짜리가 거래됐습니다. 여기가 갭투자는 400만원으로 400만원? 매매가가 1억 2,400만원인데 월세가 1억 2천에 3만원 요렇게 됩니다. 아무튼 400만원으로 갭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은 또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 또 롯데캐슬 베네루체로 또 대표되는 강동구 고덕과 상일동 지역에서 갭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5억대 금액으로 갭투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24평은 5억대 갭투자, 34평은 7억으로 갭투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가 갭투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송파구도 한번 보면 지난 3개월간 갭투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송파구 안에서는 가락동에 갭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락동
눈에 띄는 건 역시나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에 갭 투자가 많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억대로 헬리오시티에 갭 투자 들어온 것들은 요거는 19평짜리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구구절절한 설명 더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보면은 송파구에서는 파크리오입니다. 사실상 송파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유명한 헬리오시티도 여기에 비하면 그냥 이진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엘리트파 진미크, 이거 뭐 송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서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파크리오 사실상 이 중에 또 갭으로 지금 현재 접근 가능한 거는 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갭은 평균 8억에서 10억 사이 요 정도 금액으로 갭 투자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박스권 안에서 갇힌 상태에서 아직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도 않는 상황이며 거래량이 살짝 소강 상태로 현재 접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자꾸만 또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부동산 마케팅에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당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업로드한 겁니다. 그런데 갭 투자 많이 된 곳 1, 2, 3등 중에 강동구랑 송파구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노원구는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그냥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지루할 수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지 절대로 제가 뭐 요즘 업로드 횟수 늘리다 보니까 뭐 새로운 컨텐츠 소재거리 찾는 게 어려워서 뭐 울거먹게 해가지고 뭐 이거 내가 쉽게 뭐 이거 노원구에만 따로 분류해서 한 편 더 만들어서 또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